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살을 압박했다든지 위협했다든지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있었다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 예, 이분이 21일 오후 늦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예. 지난 10일에는 그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또 전 개발본부장이죠. 사망 당시에는 포천 도시공사 거기 사장으로 있었다는데 어쨌든 이분이 지난 10일에 그 인근 아파트 그 뜰에서 그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채로. 핵심 고리가 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예? 당시에 개발본부장, 당시에는 이제 김문기 처장 당시에는 개발 1팀장이었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성남의 뜰 있죠. 그 대장동 개발 그 시행사. 거기다가 이 사업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심사할 때 심사위원 김문기 이 차장 당시에 팀장이 거기 1차, 2차 다 참여를 했고. 그런데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그 개발 그 사업을 그쪽에 이제 넘길 때 그 조건에 수익금,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이거를 처음에는 넣었다가, 예? 나중에 그게 7시간 만인가 빠진 채로, 결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도 말이죠. 본래는 개발을 2팀에서 담당했던 것을 유동규가 개발 1팀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예, 할 때 이 팀장이 맡았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남의 뜰에 그냥 사업을 주는 거, 맡기는 거, 또 거기다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버리는 거. 이러니 그때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안에서 얕은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랬으니 중요한 고리 아닙니까? 수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리고. 근데 건너가야 될 그 다리 같은 걸 그 다리가 치워진 셈이 됐습니다. 이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때 담당했던 핵심 그 부서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극단의 선택을 했다.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유일까? 자기가 나가서 검찰 수사를 받고 거기서 뭔가 밝혀지면 더 엄청난 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게 밝혀지면 자신이 엄청스러운 그런 벌을 받게 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직 모르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뭔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그 연결고리를 잘라버린 셈이 됐고 끊어버린 셈이 됐거든요. 그건 누구에게 그렇게 됐을 때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대장동 의혹 사건을 만들었던 당사자들, 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핵심들,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원희룡 본부장,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 이분 말로는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누군가가 뭔가 어떤 작용이 있었을 거다. 안 그러고 괜히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살을 압박했다든지, 위협했다든지,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있었다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법치국가 대명천지에 마피아보다도 더한 그런 만약에 뒤에서 힘이 작용했다. 참 그렇게 되면 이게 으시시하고 으스스해서 못 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도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봐올 때는
느껴지기로 검찰이 주변만 빙빙 돌고 마는 것 같아요. 핵심에는 못 들어가고. 이런 수사 왜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정말 이제는 검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해결됩니까? 이 문제가.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검찰이 지금 뭐 서슬퍼르게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지금 연이어 터지고 있잖아요. 검찰이 자기들 말이지, 물론 이분은 참고인이었대요. 그러나 자기들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이라는데 적극적으로 일단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를 거친 사람이라면 자기들 철저히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검찰은 그냥 이게 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개인으로서는, 예? 개인으로서 유한기라든지, 예? 이 사람 김문기라든지 이 사람들은 누구 의존합니까? 누구 의지합니까? 뒤에는 만약에 엄청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지옥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검찰, 그 다음에 공수처라는 게 바로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뭐 하라고 만드는 겁니까? 고위공직자들, 또 그 일가족, 친척, 친인척, 그 주변을 항상 잘 살펴가지고 청렴의 의무가 지켜지도록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불법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수사를 전담하도록. 그래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사기관이 정말 어느 대통령도 간섭 못하는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오해하든 국민들이 그렇게 여기든 믿든 어쨌든 근거가 확실하든 좀 불투명하든 간에 여기에 고위 권력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공수처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몰라라. 검찰은 주변만 빙빙 돌고. 언제 이 사건 해결됩니까? 거기다가 전번에 유한기 전 본부장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니까 바로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 더 늦출 수 없다. 미룰 수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바로 특검 들어가면 되죠. 왜? 민주당이 169석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민주당만으로서 독자적으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엄청스러운 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까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무슨 법, 이재명, 수명법인가 이재명의 명령에 따른 법은 막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특검은 후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특검을 거부한 측이 거기가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잖아요. 그랬으면 민주당이 바로 특검을 시작해야죠. 특검 협상을 야당하고 벌여가지고 안 하고 있잖아요. 태업하고 있습니다. 태업. 진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역할 분담했습니까? 응? 이 후보는 특검 밀어붙이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그 특검 모드로 나가고 민주당은 태업하는 거예요. 슬슬 회피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은 이렇게 우롱당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의혹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의혹이 만약에 나한테 의혹이 오고 내 주변에 의혹이 온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죠. 차기에 대통령 되겠다는 분 아닙니까? 예? 이런 분이 만약에 회피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래 되면 국민의 그 의심이 말끔하게 거칠 수가 없지요. 그래도 좋다는 겁니까? 여하튼 일단 대선까지는 이대로 가자 이런 뜻입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어이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이러는데도 민주당이나 또 검찰 주변이나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아니 이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목숨이 그냥 아주 어이없이
이렇게 내 목숨이 버려져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예?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찰에 의해서,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이 진실을 파헤쳐 줄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